오케이, 자 보자. EBS 베스트 챕터 4 확률 레벨 2 50번부터 94번까지 5의 배수 9문제 풀었으니까 한번 9문제 빨리 맞춰봅시다. 일단 50번부터 한번 볼게요.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잘 들어봐. 지금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건데 A랑 B는 이웃하고 A랑 C는 이웃하지 말래. 자, A랑 B가 이웃하고요. 그 다음에 A랑 C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냥 정상적인 여러분들 할 법한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부터 미리 좀 구해둔다면 뭐 7명이니까 몇 팩이겠어? 뭐 6팩토리얼이겠지. 자, 그래 놓고 A랑 B가 이웃하고 A랑 C는 이웃하면 안 된다. 요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볼 텐데 일단 A랑 B가 이웃할 거니까 A랑 B는 그냥 묶어가지고 한 사람인 취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C, 그 다음에 나머지 D, E, F, G 뭐 이름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4명 있다고 치고 얘네들이 줄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A랑 C가 이웃하지 않는다. 요걸 어떻게 처리할래? 이웃하는 거를 빼는 방향으로 갈까? 시연이 어떻게 할래?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일단 묶였다고 치고 얘네들 원순열 시키고 이웃하는 걸 빼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묶인 채에서의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 셈이 원순열이니까 몇 팩? 5팩. 그 다음에 묶였으니까 항상 자리 바꿀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 A, B 자리 바꿀 거니까 2개 하면 아마 240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A랑 C가 또 이웃하는 거. 근데 A랑 B가 묶인 채로 A랑 C도 이웃한다는 건 결국 C, A, B 3마리가 묶였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C랑 A랑 B가 A를 가운데에 끼고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 D, E, F, G 뭐 떨거지 4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줄 세우는 거 5명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이야? 4팩. 근데 원래 묶여 있으면 자리 바꾸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3팩으로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A는 가운데에 껴고 B랑 C의 자리만 바꿔주는 거니까 2 해주시면 여기가 48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240에서 48 빼면 192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따라서 전체 확률은 6팩이 아마 720일 거거든. 그거 나누기 190이다. 6으로 먼저 약분해볼까? 얼마로 되지? 12로 될 것 같다. 12로 먼저 하면 60분의 12로 하면 10에다가 70이 남으니까 6. 한 번 더 해주면 15분의 4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긴 하거든. 오케이. 근데 잘 들어주셔야 돼. 요 별해는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 이 용어 자체는 혹시 무슨 단원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 확률이니까 4단원일지 5단원일지야. 확률 아니면 조건부 확률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자,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뭔지 교과서적인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조건부 확률 얘기로 한번 가볼게. 우리 P, A, bar, B 요거 경란아 분수로 바꿔봐. 뭐 분의 뭐야? 오케이. P, B분의 P의 A 교 B.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데피니션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항을 해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쓸 수 있을 거거든. 그치?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이렇게 식으로만 나와 있는 거로는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 내가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도구 중에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도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었냐면 표 그리는 문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 새끼야 하품 쳐 할래 이 개새끼야 내가 지금 중요한 거 수업하고 있는데 표 그리는 게 있었어.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조사했더니요.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요. 이 친구들은 안경을 썼고요.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10명, 20명, 15명, 25명 이렇게 있었더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문제를 읽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뽑았더니 그 새끼가 안경을 안 썼을 때 얘가 여자일 확률은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건 굳이 우리가 식을 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조건부 확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메시지 하나가 뭐였지? 무엇의 축소? 이것만큼은 대답해줘라. 조건부 확률의 근본, 핵심 메시지, 무엇의 축소? 이거 고3 수업 맞냐?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미 일어난 사건, 배경 사건으로 축소되고 그 안에서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었잖아. 이 문장에서 이미 일어난 배경 사건이 뭐야? 안경을 안 쓴 사람이었을 때가 이미 일어난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학생 전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나의 표본 공간은 지금부터 뭐가 된다? 안경을 안 쓴 사람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성? 여성일 확률이니까 40분의 얼마? 2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있었지. 이게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도구 중에 분할표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요거는 어떤 시츄에이션일 때 잘 쓰일 수 있었던 거냐면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병렬적일 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의 사건 두 개가 뭐야? 남성, 여성. 그건 사건 두 개가 아니라 성별이라는 하나의 사건인 거야. 안경 썼다 안 썼다 라는 사건. 이 두 개가 있는 건데 그들이 병렬적으로 연결돼 있다. 병렬이라는 건 뭐야? 그냥 뭔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남성, 안경, 별도의 두 개를 관찰할 때는 이런 분할표가 좋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도구가 있었냐면 이름 까먹었다. 수형도. 수형도가 있었어. 수형도는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많이 부를 거냐면 멀티버스로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B가 온 날에는 승리할 확률이 30%야. B가 안 온 날에는 승리할 확률이 50%야. 자, 근데 내가 어떨 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졌어. 근데 그랬을 때 그날 B가 왔었을 확률은 이런 시츄에이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찰할 수가 있을 거냐면 내가 멀티버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어떤 날이 B가 올 수도 있고 B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B가 온 다음에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패배할 수도 있다. 내가 B가 안 온 날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의 새로운 분모,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졌을 때가 되는 거니까 요 네 가지의 경우에서 지금 뭐만 보는 거야? 졌을 때만 일단 보는 거야. 그치? 그 중에서 분자에는 뭘 갖다 내면 돼? B가 온 거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되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형도를 가지고 상황을 관찰하던 방법도 있었어. 그건 어떨 때 사용하기 좋은 거냐면 사건 두 개가 뭐 병렬의 반대니까 직렬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시간적 순서가 정확할 때, 시간적 순서가 있을 때. 그치? 뭐 하고 뭐 한다, 뭐 하고 뭐 한다. 뭐 밥 먹고 커피 먹는다, 뭐 커피 먹고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순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멀티버스를 펼쳐주는 게 관찰이 용이하더라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다시 돌아볼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운을 띄우면서 이 식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지? 요 식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부연 설명을 하다가 일로 왔는데, 자, 방금 수형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A, B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시간 순서상 먼저 B가 일어났다고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멀티버스가 어떻게 열릴 거냐면 당연히 B가 일어난 세상과 안 일어난 세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A가 일어난 세상과 그 다음에 A가 안 일어난 세상.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일어난 세상과 A가 안 일어난 세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질문할게. 요 테크트리의 결과물, 최종 확률을 기호로 써봐. A도 일어났고 B도 일어났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최종 확률은 A 교집합 B일 거예요. 맞나? 근데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곱하기로 구할 때를 생각해봐. 첫 번째는 요 부분이야. 이거 확률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당연히 뭐가 일어난겨? B가 일어난겨. 그러니까 P에 뭐라고 쓰면 돼? 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야. 요거 있지. 이 부분이 PA야 아니야? 아닌 거야. 왜? 이미 뭐가 일어난 세상에서 B가 일어난 세상에서 A가 일어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확률이 뭐라고 적혀야 되냐면 A이긴 한데 뭐가 이미 일어났다? B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말로 하면 더 편했던 걸 억지로 교과서에 쓰려고 식으로 쓰다 보니까 복잡하게 된 게 이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오케이? 당연히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면 뭔가 두 개 곱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거든. 가장 간단한 예시가 주사위를 두 번 던져봐.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와보세요. 뭐 곱하기 뭐 하실 거예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할 거지. 근데 그 두 번째 6분의 1이 사실은 첫 번째 1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긴 하다고. 맞냐?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건 무슨 시행이지? 독립시행이지.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왔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대로 6분의 1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씩 앉아갈 거 아니야? A, B, C를 앉힐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안 풀고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한 줄로 확률의 곱셈 정리로 풀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한 줄로 끝난다. 자, 내가 순차적으로 지금 저 경우의 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A, B, C, D, E, F, G를 한 방에 착 하고 앉힌 느낌이라면 나는 A부터 그냥 A 안 치고 B 안 치고 C 안 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게.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럼 A를 먼저 안 칠게요. 야, 이런 원형의 공간에 A가 어디 앉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에서 상관이 없다는 건 확률이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어디 앉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확률 1이야. 그럼 예를 들어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봐. 그럼 그 다음 B는 자리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그 6개에 앉을 확률이 지금 다 6분의 1로 균등하죠? 랜덤을 안 치는 거니까. 근데 그 6개 중에서 A랑 이웃해야 되는데 몇 군데 중에 하나 앉아야 돼? 2군데 중에 하나 앉아야 되겠지. 야, 랜덤으로 하나 앉아봐.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에 앉을 확률 당연히 몇 분의 몇이겠어? 6분의 2겠지. 자, 그러면 여기쯤에 B가 앉았다고 치자. 자리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지. 그러면 C 보고 야, 아무데나 앉아봐. 5가지 균등하게 갈 거라고. 근데 그 중에 A랑 이웃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앉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C는 몇 개 중에 몇 개의 확률로? 의 확률로 앉아주시면 이웃하지 않는 걸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2랑 6 약분하시면 15분의 4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로 푸는 가장 깔끔한 풀이고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더 꿀인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떨 때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수가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시라고 지금 내가 이 사전 설명을 한 거야. 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우리의 조건 확률 관찰 도구 중에서는 요 수형도랑 상관이 있고요. 그치? 수형도랑 상관이 깊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다가 사건에 어떤 게 보이면 좀 시간적 순서가 있어 보이면 구할 수 있겠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오케이? 게다가 당연한 얘기지만 야, DEF라는 나머지 애들 안 앉혔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오케이? 왜냐면 어차피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해도 나머지 DEFG라고 하는 네 마리 떨거지들이 앉는 경우의 수 뭐 24가지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 구할 땐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잖아. 너랑 나를 포함한 100명이 줄 설 거야. 내가 너보다 앞에 있을 확률 얼마니?
2분의 1. 나머지 98면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번은 이렇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해서 풀어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5번.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4명 뽑을 거예요. 뭐, 가나 조건 읽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남자랑 여자를 몇 명씩 뽑을 수 있을까로 케이스 분류 해보자. 여자는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되고요. 남자가 더 크거나 많대. 남자 셋, 여자 하나 가능한 거지. 또 남둘, 여둘 가능한가? 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이렇게 뽑아주면 돼. 남자 5명 중에 3명, 여자 4명 중에 1명. 얘는 남자 5명 중에 2명, 여자 4명 중에 4명. 이것을 전체 9명 중에서 4명 뽑는 걸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러 갑시다. 시연아, 9시사가 얼마야? 126. 자, 그 다음에 분자 보시면 여기는 10 곱하기 4니까 40. 그 다음에 이쪽은 10 곱하기 6이니까 60. 그러면 53분의 50으로 약분되겠네. 오잉? 60. 반띵 63이지. 63분의 50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은서씨, 지각도 하시고 졸기도 하시면 나는 누굴 보고 수업하라는 겁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60번입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에서 하나를 선택한대. 일단 분모는 모든 함수니까 4의 4승일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x-f의 3 곱하기 fx-의 3이 0 이하다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저 x에다가 1, 2, 3, 4 다 집어넣어 볼 건데, 근데 일단 뭐부터 난 좀 넣어보고 싶었냐면 뭔가 3부터 넣어보고 싶었어요. 3이 좀 많이 반복이 되니까. 어차피 나머지도 다 넣을 거긴 하나 일단 x에다가 3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f의 3, 이쪽은 f의 3-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게 0보다 거나 같다. 맞나? x식 제대로 쓴 거 맞지? fx 빼기 3, 0 이하. 오케이. 일단 3은 넣어봤어. 그러면 지금 요게 뭐가 될 거냐면, f3-의 3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거의 제곱이 0보다 어떻다가 되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까? 그럼 뭐 제곱하면 어차피 크거나 같은데 뭐, 별로 의미가 없는 단서가 나온 것 같아. 그럼 나머지도 한번 넣어보자. x에다 1 넣어볼게. 일단 써놔야 뭐 알겠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1-f의 3 괄호 f의 1-의 3은 0 이하다. 이것도 좀 헷갈리게 이렇게 써둘게. f3-의 1 곱하기 f1 빼기의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써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x에다가 2 넣어보자. 시연아, x에다가 2 넣고 불러봐. 그게 뭐 이거 좀 보기 편하시라고 f3-의 2, f2-의 3 뭐 이렇게 써두지 뭐. 자, x에다가 마지막에 4까지 집어넣어놓고 준비 운동을 마칠게. x에다 4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바꿔 쓸게요. f3-의 4 곱하기 f의 4-의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써둘게. 요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이제 3을 대입했었던 f3-의 3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차피 다 만족하는 거니까 무시를 하고 저 핑크 3개만 만족하면 되겠다. 야, 저거 만족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이씨. 뭐 결정하는 게 이득이겠냐? F3 결정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 자, 그래서 F의 3부터 한번 결정을 해보자. 첫 번째로 F의 3이 경론아, F3이 뭐인 것부터 해볼래? 3? 신기하네. 3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면 F3이 3이면 얘가 양수야. 그럼 얘도 양수면 되겠지. 그럼 F1이 뭐 이상? 3 이상. F3이 3이야. 얘가 양수야. 그럼 이 새끼 음수 돼야 되니까가 아니야. 얘 반대로 바뀌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그럼 F3이 3에 얘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 F2도 3 이상.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 돼서 F의 4는 3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고르시는 거 골라주면 그만이겠지. 1, 2, 3, 4 중에 고르는 건 얘 몇 개? 2개, 2개, 3개. 2의 제곱 곱하기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너가 빨리빨리 뛰지 뭐. 그 다음 우선 F3 뭐 할래? 4 할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F1은 3 이상. 뭐야, 비슷한 것 같은데. 얘도 양수니까 F2는 3 이상. 마지막은 F3이 4면 얘가 빵이야. 그럼 상관이 있어 없어 얘가? 상관이 없네. 그 말은 F의 4는 아무렇게나. 니가 빨리 구하자. 두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시원한 F3 그 다음 뭐 하실? 순서 참 희한하게들 하십니다. 자, F3이 2일 때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제 그냥 갈게. 이제 익숙해졌을 테니까. F3이 2면 여기 양수니까 얘 양수여야 되겠지. 선택지 몇 개? 2개. F3이 2면 이거 빵이니까 상관없겠지. 선택지 몇 개? 4개. 얘가 2면 이거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선택지 몇 개? 3개. 물론 음수라고 하고 있지만 0을 포함한 거니까 3개. 자, 그래서 여기는 6, 4, 24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은서가 마지막으로 F3이 얼마일 때? 1일 때. 바로 갑시다. 얘가 0이니까 상관없네. 4가지. 얘가 1이면 얘 음수니까 얘도 음수 돼야 되네. 음수니까 몇 가지? 3가지. F3 1일 때 요거 음수. 얘도 음수. 몇 가지? 3가지고. 얘가 제일 많구나. 9, 4에 36. 따라서 경우의 수 전체는 4, 4, 4, 4 해가지고 이제 256이었을 텐데 그 중에 덧셈 가자. 12 더하기 16, 28 이렇게는 60, 28이랑 60, 88 8로 약분합시다. 8로 약분하면 3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요. 유성모 왜 틀렸어? 자, 그래 정답은 43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갈게요. 65번 문제 읽어보셨으면 2층에 있는 가방은 왜 준 거야? 상관없더라고, 그죠? 그냥 계륵이었어요. 자, 그래서 밑에만 볼 건데요. 봐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표현을 많이 바꿔서 여러 번 나와. 운전대 앉는 것도 마찬가지야. 차에서 내렸다가 앉는다 이런 것도 비슷하게 나오고 뭐 밥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책상에 앉는다 일 때도 비슷한 워딩인 것 같아. 자,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뭐 120분에 하면 되겠지. 그 중에서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A부터 들어온다고 치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니? 일단 요 4개가 있긴 합니다. 그치?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도 그렇고 확률 구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 후폭풍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 B자리였단 말이야. 근데 A라는 친구가 돌아와서 여기에 앉게 되면 B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4자리 중에 어디 앉을 수 있어? 다 앉을 수 있어. 반면 요런 데 앉게 되면 B는 돌아왔더니 씨팔 원래 4자리 못하고 A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후폭풍이 같아달라. 다를 거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게 A가 요 자리에 앉을지 요 자리에 앉을지를 신경을 써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A가 돌아와서 B의 자리에 앉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경우의 수로 풀 거니까 그냥 앉았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4개 다 앉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 그냥 3팩 돌려버리면 그만이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다른 자리에 앉는다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A가 돌아와가지고 원래 내 자리 안 되고 B가 앉아있던 데는 앉지 말자. 더러우니까. 하면 선택지 몇 개고? 일단 3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A가 이런 곳에 앉았다고 치면 B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내 자리도 안 되고 A가 이미 차지한 요 자리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겠네.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 3팩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6, 4, 24가 될 거고 여기는 9, 6에 54다 이렇게 될 거니까 전체 120가지 중에서 78가지 6으로 약분할까? 20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 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로 풀겠습니다. 왜?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있거든. A가 먼저 앉고 B가 앉고 이렇게 있을 거거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건 똑같아. A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B에 대한 후폭풍은 다르니까 케이스 분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가 나갔다가 돌아와. 그러면 이 5개 자리에 앉는 확률이 다 5분의 1로 균등한 상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B가 있었던 자리, 핑크 색깔 맞춰서 할게. A가 B의 자리, 여기에 콕 집어서 앉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냐? 5분의 1이겠지. 그래서 A가 여기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어디에 앉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건 확률에서 뭐라고? 1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A가 B 자리. 그러면 B는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문제 언급이 안 된 떨거지들은 확률 구할 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케이스 분류가 당연히 덧셈. 초록색 쪽 이야기를 할게요. A가 다른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럼 돌아와서 여기나 여기 중 아무 데나 앉아도 돼. 그럼 5개 중에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A가 딴 자리에 앉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럼 B는 자리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지, 빈자리. 근데 그 중에 앉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4분의 얼마? 3.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20분의 5분의 1 약통분하면 4. 이쪽은 9 해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요렇게 확률의 곱셈 정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보이면 자꾸 시도 안 해보면요. 계속 경우의 수로만 풀게 되니까 꿀 빨 수 있는 걸 못 빨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나도 되는 건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70번 가겠습니다. 악기 연주가 하나가 있고 춤 1, 춤 2가 있고 그 다음 노래 1, 2, 3 이렇게 있대. 일단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야 6팩토리얼 질러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 춤을 추는 2개 공연 순서가 이어진다. 춤 묶으란 뜻이야. 그 다음 노래는 2개 팀만 공연 순서가 이어진대. 그 말은 이런 식으로 2+1으로 찢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래들을 2+1으로 찢은 다음 얘네들끼리가 또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근본적으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숨어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보자. 일단 얘네들부터 팀 구성을 하자. 야, 너네 셋 중에 2명 팀하고 하나 솔로 나갈 거거든. 어떻게 하실? 이게 분할이죠. 3을 2 더하기 1로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뭐 몇시 몇시겠어 당연히. 3시 2. 그럼 일단 이렇게 묶였고 이렇게 묶였어. 근데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 어떻게 처리하나?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처리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이응과 치읓 치읓을 먼저 줄 세우겠습니다. 경우의 수 2팩밖에 없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겨? 3개가 생기겠지. 거기에 얘랑 얘가 들어갈 건데 당연히 얘네들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3C2야 3P2야? 3P2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사이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뭐까지 신경 써주면 되냐? 야, 춤들 너네 자리 바꿀래? 야, 너네 노래 자리 바꿀래? 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맞나?
맞춤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사이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 3C 안 곱했다. 3C도 여기에 이렇게 곱셈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2에다가 3P는 3 곱하기니까 6, 또 2팩, 2팩 있고 또 3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자. 어차피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6명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이야? 6팩을 6, 5, 4, 3, 2, 1로 씁시다. 6 지우고 2랑 2로 4 지우고 3, 2로 3, 2 지우면 5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은서 집중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5번 간다. 문제 상황만 잘 해석하면 정 가운데에 시헌아 무슨 색깔이 와야 돼? 그치, 정 가운데는 레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 사이드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내가 왼쪽만 결정하면 오른쪽은 딱 똑같이 올 거 아니냐, 그지? 왼쪽에는 색깔이 어떻게 돼? 레드 하나랑 옐로우 하나랑 블루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건가? 그럼 게임 끝났지. 이 세 개들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팩분의 4팩까지겠지. 그것만 해주면 얘는 데칼코마니를 알아서 해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어. 끝났네. 전체 경우의 수도 따로 구해놓자. 색깔이 2팩이 있었고 3팩이 있었고 4팩이 있었습니다. 분의 9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근데 얘들아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계산할 때 막 9, 8, 7, 6, 5 쓰기가 좀 귀찮단 말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본질적으로 뭐랑 똑같다? 조합이랑 똑같다. 그러니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조합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 9개의 자리 중 얘가 들어갈 몇 자리 고르자. 2자리 고르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7자리 중 뭐 이 색깔이 들어갈 몇 자리 고르자. 3자리 고르자. 이렇게 해주면 암산이 좀 되잖아. 9C2는 36 정도 외우는 게 상식이고 7C3이 35다 외우는 것 정도는 예의일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105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약분하면 3이니까 105분의 1. 자, 그 다음 80번입니다. 2, 3, 3, 4, 4를 나열해가지고 할 건데 1의 자리가 소수일 확률이에요. 봐봐. 우리 확률의 곱셈 전에 한 2번 정도 썼잖아. 이거 그냥 5분의 3으로 끝이야. 왜? 5개 중에 3개잖아요. 이해되니? 요런 게 이제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게끔 바라보는 눈이에요. 물론 이 확률의 곱셈 정리 같이 띡띡띡 푸는 게 수능 수준에 28번, 30번 때 쓰이지 않게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에서는 그렇게 못 풀고 그냥 경우의 수 열심히 구하게끔 내니까 킬러에서 쓰는 테크닉까지는 아닌데 뭐 내신을 위해서 뭐 조금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5번으로 가야 되겠지. 자, 1, 2, 3, 4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야 함수니까 4에 4승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대처법은 크게 2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 그냥 또는이니까 예구하고 교집합 빼자 라고 정직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여사건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둘 다 공부를 해볼게. 일단 얘 여사건이 뭔지를 좀 구해놓고 얘기할게. 시연아, 요 사건의 여사건만 해봐. 크고야. 맞을까 틀릴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의 여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사건이라는 건 뭐야? 부정이잖아, 부정.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다의 반대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큰 건 아니에요, 예요. 맞지? 그럼 그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 3, 2여도 괜찮아요. 즉 부등호가 왜냐면 이것도 파고들면 이거 두 개 명제의 합이야. F1이 F2 미만이다 and F2가 F3 미만이다거든. 그러니까 얘 여사건을 제대로 하면요. 얘 or 이거예요. 이해되시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얘 여사건을 구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여사건이 이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or를 and로 바꿔줘야 되고 F의 2가 F4 이상이다.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어려운 복잡한 명제가 돼요. 그치? 또는 하고 and가 겹쳐진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집합으로 치면 이거야. P 합집합 Q 교집합 R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여사건이. 구하기가 더 복잡하겠지. 이렇게.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조심할 건 얘 여사건이 부등호 방향을 다 바꾼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정직하게 구합시다. 정직하게 구는 어렵지 않아. 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그만. 3개 뽑으면 그만. 근데 함순위가 당연히 여기 안 나와 있는 F4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알아서 하세요.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 너네 마찬가지로 4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그 다음에 F의 1, 3 안 보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4의 몇 승? 4의 2승. 교집합만 제대로 공부하자. 교집합이 뭐냐면 F의 1보다 F의 2가 큰데 걔보다 F의 3, F의 4 이렇게가 큰 거지. 요거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잘하면 이건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안타깝게도 한 줄로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F3이랑 F4가 어떤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F3하고 F4가 다를 때랑 둘이 같을 때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같다부터 해볼까? 쉬워. 야, 같으면 그냥 총 몇 개만 뽑으면 그만. 3개만 뽑으면 그만. 4시 3이겠지? 아, 물론, 그치. 그 다음, F3이랑 F4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지 보자. 근데 다르다라는 건 얘네들 사이에도 대소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F1보다 F2보다 F3보다 F4가 크다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4개가 서로 다른 거지. 몇 개 뽑으면 그만. 4개 뽑으면 그만. 지금이야 총 정의역이 4개밖에 없으니까 4시 4가 되겠지. 맞냐? 근데 F3이 꼭 F4보다 작아야 돼요? 반대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 결국 이제 초가, 미만, 같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초가랑 미만은 다르다로 퉁쳐서 곱하기 2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여기를 왜 곱하고 칠할 가운데는 덧셈. 그러니까 2 더하기 4는 6이다. 자, 그래서 핑크가 얼마냐? 4 곱하기 4는 16. 6 곱하기 16은 96. 거기에서 6만큼 빼주면 되니까 106이고요. 그 106을 함수의 개수 256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약분하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90번 보겠습니다. 집합 1, 2, 3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를 택한대. 일단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몇 개 있을까요? 7개. 그러면 7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2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 6에 4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사실 이 문제는 확률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봐.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 내가 뭐냐면 A가 B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대. 이거 우리 김해에서 더 복잡한 것도 했어. 정역의 원소가 4개면서 A, B, C 이런 것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떻게 푸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그려보시고 내가 여기의 영역을 기억 영역,
니은 영역, 바깥을 디귿 영역이라고 해볼게. 거기에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냐로 따지기 시작할 거야. 합쳐서 총 몇 개 들어가야 돼? 당연히 3개. 하나씩 질문해보게. 기억의 원소가 빵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땡. A가 빵개면, 기억이 빵개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니은 영역이 빵개면 안 되는 이유가 A랑 B가 달라야 되니까야. 디귿은 빵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총합 3을 자연수 그리고 0까지 포함해서 뿌립시다. 뭐가 있을까? 개수로 하는 거야, 개수 아직. 2개, 1개, 빵개 가능하겠지. 또, 뭐 1개, 2개, 빵개 가능하겠죠. 또, 1개, 1개, 1개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연습. 그러고 나서 이제 원소를 뽑으면 돼. 야, 기억 영역에 2명 모집한데 1, 2, 3 중에 누가 들어갈 겨? 30몇? 2. 여기도. 야, 기억 영역에 1명만 차출하고 나머지 다 니은 행위래. 야, 기억 갈 사람 빨리 나와봐. 31. 야, 3개의 원소가 기니디로 하나씩 뿌려가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갈래? 3팩. 이 되겠죠. 따라서 42 중에 12입니다. 7분의 2겠죠. 2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홉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